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전 홍장원 차장의 말 못할 비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잘 아시죠? 말도 잘하고 계엄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화도 면하시고, 심지어 그가 방첩사로부터 요청받은 위치 추적을 안 해줘서 말이지, 만약 그걸 해줬으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은 벙커로 끌려갔지 않았을까 하는 말이 돌 만큼 계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의 파면의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다시 홍장원이 등장해서 뛰어난 기억력과 면도날 같은 지성으로 윤씨 측의 변호사를 발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명석하고 화려한 말빨이 돌연 자취를 감추고 증언 거부를 해서 이제 화제를 모으게 되는데요. 2025년 11월 22일 윤씨 측 변호사가 국정원 돈으로 건물 샀죠? 한마디에 홍장원은 지금 뭐라고 했죠? 하면서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했으니까 다시 물어봤으니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홍장원한테 국정원 돈으로 건물 샀죠?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오보였다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더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샀죠 했을 때 안 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보였다, 확인해 보니까 허위사실이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전에 여명 전 대통령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대북 공작금 횡령 및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촉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4급 블랙 요원으로 중국에 파견을 나가서 3, 4년 동안 활동했고,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홍콩에 있는 700만 달러급의 대형 부동산을 대북 공작용 거점 부동산 2개를 재미교포인 자기 친구 명의로 구입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가정채, 해외 대북 공작비로 해외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비밀 공작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주로 정보 수집, 무기 밀매, 납치, 테러 등 다양한 불법 비밀 업무에 투입되는 자금입니다. 다시 윤씨 재판으로 돌아가서 윤씨 측의 변호사의 질의에 보통의 홍장원의 답변은 아주 화법이 화려하죠.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 뒤따르고 또 아주 세밀한 기억력을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질문하던 윤씨 측 변호사들이 계속 발리고 있었는데요. 이 공작금 횡령 문제가 제기되자 이 홍장원의 기존 태도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일단 윤씨 측 변호사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것은 공소 취지에 벗어났죠. 그래서 홍장원에 대해서 홍장원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굳이 오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횡령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이 공작금 횡령 기사의 오보를 언급하자 홍장원은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그것은 오보였다 이렇게 답변했고, 김계리 변호사가 국정원 내 홍장원의 횡령을 언급하자 홍장원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안 샀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국정원법이나 국정원 직원법을 거론하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기존의 홍장원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횡령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윤씨 측 변호사의 직접 질문을 홍장원에게 하자 법정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위원이 개입을 해서 대답하지도 않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이 났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슈퍼컴퓨터급의 홍장원도 대북 공작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국정원법을 거론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방편으로 다른 증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이제 거의 눈먼 돈, 그 성질이 불투명하고, 특히 가정체라는 게 그 가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니까 결국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작금을 사용하고,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회계 계정 중에 임시 계정인 이 가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수금 계정이 바로 횡령과 배임이 일어나는 그런 계정인데, 이 임시 계정으로 정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 대북 공작금이 이용되어 왔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정리하면 대북 공작금은 성질상 투명할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 이게 눈먼 돈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